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이 증권사들이 수많은 송사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키움증권은 100건이 넘는 송사에 시달리고 있고 NH, 신한, 한투 등 대형 증권사들도 각각 5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 등이 주 요인입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증권사 소송 현황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61개 증권사에서 총 70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금액은 총 2조 7,34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24건, 금액은 5%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 증권사들은 잇따른 송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에 제대로 상품에 대해서 검증하는 주체가 없고 검증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결과가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에 인식한 위험성하고 실제 위험성의 괴리가 계속 있다는 거죠. 펀드를 많이 판매한, 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형 증권사들은 소송이 끊이지 않게 되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총 132건으로 이 중 118건은 키움증권 측이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키움증권 측은 2023년 말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의혹 당시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증권사인 NH투자증권 83건, 신한투자증권 61건, KB증권 60건, 한국투자증권 5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건 탓에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증권업계에서 크고 작은 소송은 비일비재한 게 사실입니다. 파생결합증권에서 문제가 발생해 증권사 간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일정 부분 올리더라도 이 판매 회사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신뢰, 자료에 대한 진실성, 위험성, 이거 검증을 해서 안전한 상품을 시장에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믿고 투자할 수 있죠. 많은 자본과 상품을 보유한 증권사일수록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투자 관행이 조성된다면 법적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오디오 사업이면 사양산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수년 안에 조단위 매출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랜드 이름이 엑스붐입니다. 배소원 기자입니다. 글로벌 오디오 시장을 개척 중인 LG전자가 엑스붐 신제품 스피커 3종을 선보였습니다. 신제품은 LG 엑스붐 그랩, 엑스붐 스테이지, 엑스붐 바운스 등 3가지 모델입니다. 무선 신제품에는 AI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스피커가 배치된 공간 크기에 따라 최적의 음향으로 보정해주고 맞춤 조명도 제공해 몰입감과 청취 경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에 어떤 종류 음악이냐에 따라서 기계가 저희 오디오가 최적화해서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거고, 공간 인식은 AI로 공간을 인식해서 어떤 환경에서 음악을 듣더라도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또 AI가 만들어줍니다. 엑스붐은 LG전자가 2013년 출범시킨 무선 오디오 브랜드입니다. 엑스붐은 그간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협업하며 오디오 브랜드로서 입지를 키워왔는데 이번 신제품에는 힙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의 리더 will.i.am도 참여했습니다. will.i.am은 음향 튜닝과 제품 방향성 설정에 관여하며 경험 설계자 역할로 브랜드 정체성 구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오디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약 8천억 원 안팎의 오디오선 매출을 조단위 규모로 키워내겠다며 제품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위기의 롯데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았습니다. 자율주행 셔틀부터 전지 소재, 수소 인프라 구축까지 꿈이 큽니다. 김판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외부에 부착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감지하며 주행을 이어갑니다. 롯데 이노베이트가 개발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롯데 이노베이트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강릉과 군산, 경주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현재까지 누적 운행 기록 7만 킬로미터를 달성했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진화시키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속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고, CITS라는 기술로 이제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자율주행 기술은 물류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는 협력사와 함께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장거리 물류 운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복 730km의 물류 운송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했으며 상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스오토에 자율주행 장비를 부착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율주행 이 장치가 사람의 판단보다 훨씬 더 적절한 주행거리나 그런 속도 같은 거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탄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롯데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롯데 EV시스는 초급속 충전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기차 충전 라인업을 갖추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약 6천여 개의 충전기를 운영 중입니다. 충전기 제조, 구축, 유지 보수까지 플랫폼 서비스 제공까지 해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유럽까지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소 사업에서도 롯데그룹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수소 생산부터 충전, 활용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수소 산업 전반을 통합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 중입니다. 특히 청정수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모델을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충전, 수소 사업까지 롯데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세금 환급 플랫폼 3.3이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습니다. 국세청이 무료 환급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3.3 정영수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요? 유수빈 기자입니다. 세금 환급 플랫폼 3.3 출시 이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자비스앤빌런즈. 지난해 영업이익은 102억 원, 매출은 전년보다 70% 오른 8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3의 환급 신청액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3.3의 누적 환급 신청액은 2023년 9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가입자 수는 국내 인구의 절반 수준인 2,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인 지난달 31일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출시하면서 자비스앤빌런즈가 주요 수익원을 잃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3은 환급 신청액의 10%가량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원클릭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자비스앤빌런즈는 3.3과 원클릭 서비스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세청은 결국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 3.3은 정해진 세법 안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해 고객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또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납세자분들이 뭐가 더 유리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가장 최적화된, 가장 세금을 작게 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주고, 사실 국세청 징수기관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그 국세청에서 이전부터 해오던 환급을 해주기 위한 여러 서비스들이 3.3 환급에 항상 차이가 나는 그런 경향을 보여. 오히려 원클릭의 등장은 유료 서비스의 강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클릭 서비스가 있어서 저는 회사에서는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원클릭 서비스가 있지만 3.3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 또한 회사가 보유한 세무엔진 2,300만 이용자를 바탕으로 환급을 넘어 다양한 세금 분야 확장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세금 데이터 수집부터 최적화 계산,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세무엔진을 원하는 파트너 기업이 많은 만큼 다양한 B2B 서비스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금융회사 사칭으로 금전을 사채하는 불법 금투업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가짜 MTS를 설치하게 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금융투자업 사기 피해 사례 중 불법 사이트 및 게시글만 4,325건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이 중 1,428건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는데 이 역시 전년도보다 약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 중 28건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였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한 주식 사기를 비롯해 은행원 사칭, 카드 발급 사칭, 스미싱 등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 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 노력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뭐 음성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수법들이 이제 많이 퇴색이 되니까 금융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불법업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기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수법들을 통해야만 이제 그 일반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그 돈을 갈취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이 점차적으로 보다 더 정교해지고 일부 금융사들은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토스의 안심보상제가 대표적입니다. 안심보상제는 선제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고객보호 서비스입니다. 안심보상제를 통해 5,381건의 고객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체 보상 금액은 약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범인들이 새로운 수법을 개발을 하면 딥페이크나 AI를 이용한 그 범죄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이 되니까 금융회사나 뭐 통신사들도 역시 AI나 뭐 새로운 어떤 첨단 혁신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그런 범죄 수법들을 미리 탐지하고 그다음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기 방지 노력들을 병행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일수록 금융사기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이번 주의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 감소 부분입니다. 증자 규모가 3조 6천억 원이었죠. 근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더니 2조 3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 사업팀의 임혜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왜 유상증자를 이렇게 축소를 한 겁니까? 네, 유상증자 축소 배경을 설명하기에 앞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룹 계열사인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로부터 하나오션 지분 7.3%를 1조 3천억 원에 사들이면서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율을 3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하나에너지는 김승영 회장의 새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하나에너지 싱가포르는 하나에너지 100% 자회사고요. 하나임팩트 역시 하나에너지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당시 하나에너지에 유입된 자금이 김승현 회장의 하나지분 상속세 마련이나 새아들의 하나지분 취득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은 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총수위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돈을 쓰고 그 부담은 오롯이 주주들에게 전가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나에어로는 이러한 의혹들을 잠재우기 위해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하고 하나에너지를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시장에서 우려한 부분이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승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하나에너지하고 하나임팩트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 지분 매입에 투입된 대금이 다시 하나에어로로 유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방안이 확정되면 하나에너지는 하나에어로의 1조 3천억 원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즉 4월 내 시가로 하나에어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주주보호 차원에서 제3자 배정 물량에는 1년간의 보호예수 기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일반 주주는 약 15%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 입장에선 지분 가치 희석이 가장 우려됐는데요. 당초 3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진됐던 유상증자 희석 가치는 약 13%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증자 규모가 줄면서 희석률도 약 9% 수준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 같은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주가 하락이 다 어느 정도 다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에어로는 이렇게 마련된 자금,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네, 하나에어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11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방산조선 항공우주 등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톱티어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 6조 2,700억 원은 해외 투자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지상방산 인프라와 R&D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 자금은 주주 배정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외에도 7조 5천억 원을 영업현금 흐름, 회사채 발행,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이제 실적 가이던스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개를 했죠? 네, 맞습니다. 방산기업 특성상 고객과의 보완 조항이 많아 그동안 매출 규모나 실적 전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다소 이례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증권사 추정치를 평균의 시장에 알린 건데요. 회사 측은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하면서 투자금이 실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에어로에 따르면 올해 예상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3조 원을 시작으로 2035년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의혹이 있고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빨리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화 스타일, 김수현 회장의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팀의 임혜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서울 명동에 90년대 문화재 건물을 복원해 더 헤리티지를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관광 수요 회복에 맞춰 명동 일대를 고급 소비 중심지로 재편하려는 전략입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1호 1935년 지어진 옛 제1은행 본점 건물입니다. 신세계가 이 건물을 2015년 매입해 10년간 복원에 공을 들여 더 헤리티지라는 이름의 명품 백화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자문을 거쳐 과거 사진과 문헌을 토대로 석고부조와 타일 마감재, 금고문까지 당시 건축 요소를 되살렸습니다. 매장 입구엔 국내 백화점 중 가장 큰 샤넬 매장이 들어서고 유통사 전시관과 갤러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의 어느 정도의 그런 퀄리티라든지 역사성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세계는 더 헤리티지 개관에 맞춰 기존 본관은 더 리저브, 신관은 디 에스테이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 건물을 하나의 복합 쇼핑타운으로 연결해 명동을 고급 소비 중심지로 만들려는 겁니다. 늘어나고 있는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전략의 하나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기록했고 역대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던 2019년 88만 명 대비 102%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3년 880만 명에서 지난해 1,300만 명 이상으로 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세계 본점의 외국인 구매 고객도 2023년 514%, 지난해 458% 증가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더 헤리티지 개관으로 외국인 고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관광의 즐거움과 쇼핑의 설레임, 그리고 문화의 깊이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0년 전통의 공간이 신세계의 유통 전략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업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 정리, 아랍어와 같은 특수한 언어 번역 업무를 인공지능에 맡겨 근무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도 높인다는데요. 한미글로벌의 이야기입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명령어를 입력하자 AI가 문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한미글로벌이 도입한 사내 AI 플랫폼 HGAI입니다. HGAI 포털은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AI를 업무에 접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플랫폼을 할 수 있는데요. 대형 언어 모델 11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고 영어권, 유럽권, 중동 등 주요 국가들의 언어 번역이 가능합니다. 기존엔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협업하는 국가에 언어를 쉽게 사용하게 되면서 업무 대응이 한층 수월해지게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제한, 격식 있는 등의 정의만 내려주면 그에 적합한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문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도 명령어만 입력하면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업무 시간을 7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업무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봤을 때 제가 기존에 걸리던 업무 시간 대비 4분의 1가량 줄어들어서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다른 일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검토에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PM 사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한 번의 체열로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술, 꿈의 기술이죠. 이걸 상용화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IMBDX입니다. 상장한 지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은 주식시장에서 혹독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태유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상장 1주년을 맞은 IMBDX가 올해 상장 당시 목표했던 매출 70억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본 시장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적응증을 확대한 캔서DX 200 등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성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일단 시장 측면에서 국내 병원에 그전에 한 30개 병원에서 지금 현재 또 최근에 하나 증가돼서 38개 병원에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해외 시장도 약 20여 개국에서 한 30여 개국, 그래서 한 1년 동안 한 10여 개국 정도 더 서비스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암 환자를 위한 제품은 알파리퀴드 100이 메인인데 지금 그 다음 제품 2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가미한 한 200여 개 유전자, 그래서 제품 이름도 조금 바꿔서 캔서DX 200이라는 제품이 이제 곧 한 6월, 7월 초쯤에 아마 출시될 거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암 관련의 여러 가지 정보를 집어넣어서 약 1000개 정도 유전자를 갖고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실제 진료나 뭐 여러 가지 연구, 신약 개발 등에 쓸 수 있는 캔서DX 1000이라는 제품을 이제 금년도 말까지 개발해서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일본 시장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미 이제 글로벌 선두 제품들이 이미 일본 시장에서 뭐 상당한 고가인데도 뭐 비교적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장을 진입하는 거고, 사실 일본 시장은 다르지만 제품은 미국 제품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미국 글로벌 선두 제품들이 일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만 시장도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일정 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듯이 일본도 이제 충분히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한 30% 정도 장악 들어간 거로 지금 대만 시장 들어간 지 한 3, 4년 됐는데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도 일단 한 30% 정도를 점유를 목표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지금 실무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이달 4월 말 내로 이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아마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뭐 대만보다는 훨씬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큰 규모로 일본에서도 뭐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캔서DX 200 1000을
이제 예정된 기간 내에 시장에 공급하고 그런 측면 또 그 우리 미세전이암 그 혁신 기술 인정된 게 이제 실제 시장에서 비급여 서비스 될 수 있도록 5월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스크리닝 제품은 국내 이제 큰 검진센터에 진입을 하게 됐어요. 지금 25년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금년도는 그 상장할 때 저희가 제시했던 이제 그 매출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조금 미진했지만 이제 금년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차가 아닌 전장기업이 직접 차를 만들었습니다. 코스닥 기업 모트렉스입니다. 설계부터 브랜드까지 모두 새롭게 내세운 PBV를 선보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길게 뻗은 차체와 높이 솟은 지붕, 노란색 차체 아래로 전기 구동 소리가 나지막하게 흘러나옵니다. 모트렉스와 자회사 MTR이 함께 개발한 CB1, 국내 최초의 친환경 중형 승합 PBV입니다. 현대차의 전동화 플랫폼 ST1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모델은 전고와 전장, 실내 공간 구조까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캡샤시 기반 모듈형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차체의 기본 뼈대는 현대차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모트렉스의 자체 기술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CB1만의 차별점입니다. 또한 일렬 좌석을 제외한 탑승 공간은 MTR이 직접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MTR은 모듈화 개발 기법을 도입해 파생차종 개발 기간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11인승 수요응답형 셔틀부터 17인승 통합버스, 구급차와 작전 차량까지 다양한 목적에 맞춰 변신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핸드폰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차량의 IVI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이 차를 사용하시는 운전자분들은 따로 핸드폰에 업무 앱을 설치하지 않으시고 AVN에 있는 순정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모트렉스는 PBV 사업에 진출하며 AI를 이용한 승하차 안내 시스템, 위치 기반 광고 송출, 차량 내부 IoT 연동 등 운영자와 탑승자가 모두 연결되는 서비스 플랫폼을 함께 내놔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는 원래 그 자동차 전장 제조 회사입니다. 차량 관련한 오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모트렉스는 그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인 PBV와 SDV를 실제 구현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통해서 모트렉스는 부품 기술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바로 PBV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전략을 수립해서 PBV 사업 진출을 MTR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CB1은 오는 6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셔틀, 어린이 통학 차량 등 공공부문 도입을 염두에 둔 정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그랑콜레우스를 위해서 저희가 시도했던 방식은 마치 다양한 웹 서비스를 크리에이션 하듯이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목표였습니다.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로라2에 새로 들어가는 피처들, 오로라3에 들어가는 피처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발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랑콜레우스가 작년 9월에 출시를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 회사가 월 평균 6,1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전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판매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